전무님,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봤더니 어느새 금방 또 올라와서 44,000불, 5,000불 하네요. 그렇죠. 금방 올라갔죠. 예. 네. 최근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강하냐, 그렇고 봤을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내년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이 ETF로 상장될 수 있다. 네. 이 상장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첫 번째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또 대명사거든요. 실질적으로 화폐가 불안전할 때 비트코인을 통해서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우리가 운영하자라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 미국 경제가 좀 불안하고 금리가 5%대 넘보던 것들이 지금 이제 4.17%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는 세계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이 자체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갖다 증발시키고 있고, 또 골드, 금이란 상품들. 그래서 크게 최근에 비트코인의 어떤 강세 부분들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내년 1월 달에 ETF가 상장될 수 있다. 현물 ETF가.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금이나 비트코인 쪽으로 수요가 지금 쏠리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 비트코인 강세의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은 선물 ETF는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 현물 ETF라는 얘기는 예. 실제 비트코인 현물이 예. 관련된 ETF인 건가요? 예.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었냐면은, 말씀하셨듯이 선물, 바이낸스라는 어떤 그 거래소에서 선물 같은 것들은 거래들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들은 현물, 실질적인 어떤 보이는 어떤 물건을 갖다 대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가상의 어떤 그 미래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다 팔다 보니까 현물이 없어도 가능했었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의 상승 부분들은 현물이 있어야 상장할 수 있다. 결국 그 얘기는 그 현물을 상장시키고자 하는 운영사들은 반드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죠. 네. 그럼 내년에 상장된다고 치면 그 현물을 보유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그리고 자리매김했던 이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을 상장했던 운용사는 무조건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근본이제라는 혹시 화폐제도를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금이 있는 것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근본이제가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비트코인을 보유한 수량만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비트코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이 비트코인을 사고자 하는 고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운영사는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죠. 현물 시장에서. 그러면은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제한되다 보면은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은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38,000달러에 머물렀던 비트코인이 지금 44,000달러까지 왔는데, 이게 혹자들은 뭐 5만 달러는 가볍게 넘을 수 있다. 또 심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만 달러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들이 바로 이렇게 현물 시장의 어떤 ETF 상장이라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그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큰 빅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비트코인이 거래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뭐 일반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바이낸스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업비트, 비스턴 뭐 이런 데서 이제 만든 거래소에서 예. 거래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럼 ETF가 있으면 제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으면 ETF를 사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현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있는 ETF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QQQ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갖다가 벤치마크하는 어떤 상품 ETF 상품이고, SPY 같은 경우에는 S&P 500을 갖다가 그 벤치마크해서 만든 상품인 것처럼, 이제 각 운영사 블랙락이라든가 기타 등등 아이셔라든가 그런 쪽에서 만드는 ETF 상품들이 미국 뉴욕 시장에 뭐 상장된다라고 보면, 그걸 제가 그냥 지금 현재 뭐 QQQ 사듯이 네. 스파이 사듯이 그냥 사시면 되는 거죠. 네. 과거에는
바이낸스라는 쪽 어떤 그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 거래소 쪽에서는 계좌도 개설해야 돼. 그다음에 또 암호화폐 지갑도 만들어, 전자 지갑도 만들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냥 지금 제가 주식 사듯이 네. 현물 ETF가 상장됐다는 얘기는 주식 사듯이 이제는 ETF를 네. 우리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그게 아직은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내년 1월 달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네. 지금 현재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여기 뉴스를 봤더니 사실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 SEC라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그걸 받아줄지 ETF 상장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죠. 받아줘요? 네, 과거랑 좀 달라졌다. 아, 네, 이제 네. 과거에는 우리가 ETF를 상장하려고 그랬었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거부를 했죠. ETF가 과연 투자 자산으로서 아니면 상품으로서 과연 유효성이 있냐? 네. 라는 측면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ETF가 아니라 그 비트코인이? 이 현물 ETF, 현물 예, ETF 가. 현물 ETF, 그러니까 가상자산의 그 현물 ETF를 갖다가 우리가 상장시키려고 했을 때 과거에는 ETF,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상품으로서의 유효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계속 거부를 행사했었었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를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떤 그 상품들이 수탁기관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 예탁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예탁원에 먼저 그 수탁을 갖다가 시켜놓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기준가라든가 그런 걸 내줘야만이 기준가가 형성돼야 이 가격이 얼마다라고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국 예탁원 같은 쪽에도 그러니까 수탁기관 쪽에서 그 통과도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 수탁기관을 통과를 했어요. 아, 그리고 통과된 부분들을 1월 달에 SEC 쪽에서 지금 검토하는 단계고 네. 승인의 절차만 지금 남아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탁기관을 통과도 못했기 때문에 이건 뭐 아직 멀었어. 할지도 몰라. 그런 기대감에서 올랐다가 또 기대감 상실에 서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떻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수탁기관 쪽을 갖다 통과를 했다. 그래서 이 가상 자산에 대한 ETF 가격을 네. 형성시킬 수 있는 공식력 있는 기관들이 일단 확보돼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제 SEC 쪽에서 우리가 승인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와는 달라졌고 그 다음에 ETF에 대해서 시장 자체도 여론 자체도 일단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있다라는 측면이 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될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ETF가 상장되기 전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아니면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그 기대감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제일 좋은 것들은 진짜 ETF 자체에 사는 게 제일 좋겠죠. ETF 자체가 움직일 거니까. 네. 근데 이제 ETF를 갖다 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내에도 코인 거래소 쪽에 있는 그러니까 현물이 아닌 선물. 네, 네. 선물들을 사던가 아니면 현물을 사야 되는데 현물 사기는 좀 어려우니까 선물로 거래하는데 이제 선물은 실질적으로 거래 뭐 계좌도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 전자지갑도 만들어야 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그러면 대체 플락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ETF 같은 경우 이제 두나무 쪽에서 뭐 운영을 한다든가 빗썸을 운영하는 어떤 회사라든가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뭐 두나무 쪽에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도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꽤 있죠. 어. 예.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하나투자증권 네. 그다음에 또 그 벤처 쪽에서 벤처를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 우리기술투자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들이 간접적으로 우리 한화투자증권. 예, 한화 한화투자증권. 그런 쪽이라든가 우리기술투자라든가 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 이제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다 보니까는 그쪽에 이제 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ETF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한국 상품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미국 쪽에 상장돼 있는 ETF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편안하게 이제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안함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리스키하지 변동성이 좋죠. 네. 이 변동성이 좋다 보니까 한국인의 어떤 투자 스타일에 또 맞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 있지도 않을까.